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호 로컬 큐리에이터 최광원입니다. 오늘은 태백 통리에 나와 있습니다. 태백 통리 역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는 예전에 한 6년 전, 7년 전에 도시재생 관련된 강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서 막 당시에 유행했던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을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고, 제가 그 당시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공간이 막 매입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태백에 일 때문에 올 일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완공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운영이 됐던 통리 게스트하우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간은 제가 좀 미리 봤는데요,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게스트하우스 처음에 운영을 하신다라고 계획을 들었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게스트하우스는 단순하게 숙박업이 아니다.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어떻게 보면 관계 콘텐츠업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를 어떻게 교육을 하던, 양성을 하던, 아니면 섭외를 해오던 그런 부분들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역에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런 게스트하우스 공간들을 구성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게스트하우스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운영한다라고 보면, 물론 운영을 안 해봤다 하더라도 못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래도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공간을 더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이런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전문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줄 수 없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시다 보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즉 주민 공동체가 이런 공간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서 실제 아무리 전문가가 온다 하더라도 운영을 못하고 아니면 위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대주거나 하는 것들도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공간들, 특히나 이런 거점 공간이나 생활 SOC 시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전문 경영인들이 들어와서 주민분들의 고용 형태를 늘리는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정부의 예산들이 들어간 공간들이 텅텅 비어지거나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돼서 그런 컨설팅이라던가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 중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솔루션을 정책 제안해주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저 같은 로컬 큐리에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컬 큐리에이터는 단순하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의 분석 현황에 맞게 그 공간과 그 지역을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부터 이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서 이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한번 문의 주시면 제가 관련된 내용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간 한번 또 함께 쭉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일단은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공간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리 게스트하우스이고요. 이 통리는 사실 예전에 그 드라마를 찍었던 이 테마파크가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되어 있고, 공간 자체는 굉장히 크고,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제가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쭉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간은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고, 원래는 이렇게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랙산타 프로젝트 사무공간 힐링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올해부터 이제 운영이 지금 잠정 중단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자체는 굉장히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층부터. 근데 이런 공간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공간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기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터라던가 FGI를 통해서 그 공간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 제가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비용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4만 원, 비수기 때는 뭐 3만 5천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격적 매력이 있는 거는 정말 사실이죠. 네, 여기 주변에 보시다시피 연계된 시설이 여기 이제 오로라 파크라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사용됐던 여기 보시면 통리, 여기 이제 실제 오로라 파크로 들어가는 입구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통리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기존에는 그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통리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로 활용됐던 공간이고요. 옆에 사무실 공간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의 어떤 집기류들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공간을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간에서 한 6, 7년 전에 제가 강의를 왔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민분들이 여기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되게 고령이셨기 때문에 한 3분이 있으셨고, 그리고 여기가 이런 냉난방 시설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양쪽에 문을 열고 여름이었는데 강의 중에 막 제비가 왔다 갔다 하고,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초창기였고 또 소중한 기회 주셔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강의를 했던 경험에 있는 장소였고, 그래서 아까 당시에 그 통리 게스트하우스를 기획하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도 관련돼서 뭐 조언도 드리고 했던 부분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사업들이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처럼,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예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게스트하우스를 단순하게 운영하는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의 유일한 형태인 사회적 협동조합, 즉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사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립할지에 대한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한 몇 년 만에 다시 와보다 보니까 공간이 좀 방치되고 있어서 저런 공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저런 공간들이 지금 나오면서 또 반대로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로컬 큐리에이터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고민이 있거나 지역에 공간을 갖고 있고 뭐 재생사업이라던가 다양한 지역의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공간을 조성했는데 방치되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로컬 큐리에이터들이 함께 그 공간을 구성하고 분석하고 콘텐츠 기획을 해서 활성화시킨 전략을 합니다. 실패했다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실패한 것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실패한 공간들을 살릴 계획의 리재생이죠. 어떻게 보면 재생을 하는 시점이 이제부터 도래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들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로컬 큐레이터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동해서 다른 공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